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피트 헤그세스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국방장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피트 헤그세스가 자신이 무슨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만든 채팅창에서 이 내각들을 이렇게 또 초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애틀랜타에 편집장을 이렇게 또 초대를 했다가 거기에서 이 군사 작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 애틀랜타 편집장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피트 헤그세스가 시그널 두 번째 채팅창을 이렇게 또 만들었었다. 그리고 그 채팅창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신의 지인들, 자신의 가족들, 뭐 와이프, 브라더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모인 자리에서 군사 작전을 거기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어제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그 작자가 아니 미국의 군사 작전을 진짜 허술하기도 그지없는 민간 기업이 만든 이 채팅창에서 그냥 뭐 카톡 같은 거예요. 카톡 같은 거에서 이 미국의 이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유출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떠한 국방장관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상 최초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이렇게 또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트 헤그세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피트 헤그세스, 이 국방장관은 지금 뭐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국방부 내 뭐 기밀 유출 사태에 이렇게 또 관련을 해가지고 유출자를 철저히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그리고 증거가 이제 충분할 경우에는 법무부에 이렇게 또 넘겨가지고 기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똑같은 전략을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자신이 그런 기밀 같은 것들을 유출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군사 작전 같은 것들을 유출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서더니만 나한테 그러지 말고 만약에 우리 국방부 내에서 누군가 이 기밀을 이렇게 또 유출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 당장 잡아다가 이 법무부에다가 이렇게 또 넘겨가지고 기소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고요. 당사자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당사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넘긴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너가 터닝 셀프를 하던지 피트 헤그세스 이거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피트 헤그세스의 장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며칠 동안에 국방부 내 혼란과 그리고 케오스와 유출 사건으로 큰 비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유출한 사람은 바로 본인, 장본인이라는 그런 소리죠. 내부 문건 유출과 이렇게 또 관련해가지고 3명의 고위관리자가 해임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정확한 조사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신이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또 따지면서 해고를 하고 막 그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피트 헤그세스는 이제 과거에 이제 민감한 작전 계획을 아내, 자신의 와이프, 형제, 브라더, 그리고 이제 변호사, 그 밖에도 몇몇 지인들이 이렇게 또 초대가 되어 있는 이제 비공개 이제 채팅방에서 미군의 이제 군사 작전을 이렇게 또 공유를 한 그 사실이 이렇게 또 알려지게 되면서 어제 이렇게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가 논란에 이렇게 또 휩싸여가지고 지금 현재 이 피트 헤그세스는 시그널 게이트라고 하는 그 별명까지 이렇게 또 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구설수에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전 국방부 대변인 존이라고 이렇게 떠는데 저랑 또 이름이 이제 똑같은 이제 또 위대한 분이신가 봐요. 그분은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가 이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피트 헤그세스의 리더십 하에 국방부는 지금 현재 혼란에 이렇게 또 빠졌다.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피트 헤그세스를 해임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또 들면서 암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의 장관이 돼가지고 전폭적인 이제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백악관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피트 헤그세스가 아무리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피트 헤그세스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공격을 당했어?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그런데 이런 실수가 이렇게 또 밝혀졌다고 하면은 우리 미군이 공격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안도를 하면서 진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덮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윗물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은 책임을 이제 항상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또 전가를 하는 거. 지금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오르고 있어. 뭐 계란값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전 정부 탓이야. 바이든 탓이야. 항상 그러지. 뭐 잘못했다고 하면은 다 바이든 탓이래요.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지금 고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는 그 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완벽한 지금 혼란 속에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또 혼란에 있으면서 지금 딴 사람한테 바이든 대통령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책임을 이렇게 또 전가를 하고 있는데 피트 헤그세스도 지금 똑같은 짓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국방부 내에서 지금 뭐 혼란 속에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작자가 장관이냐라고 하면서 케이오스를 지금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피트 헤그세스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블레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자르고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기밀을 유출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잡아가지고 족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블레임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 아랫물도 맑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장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장관들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또 하는 거야. 그냥 시그널 앱에서 뭐 작전 같은 것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국방장관이 된 게 실감이 안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전투기들이 출격을 하고 예멘에 날아가가지고 후티 반군들 막 작사를 내고 포탄 진짜 이렇게 또 떨어뜨리고 있고 자신이 어마무시한 권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기쁘다라는 그런 소리지. 엄청나게 흥분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동네방네 다 알리는 거야. 여러분들 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이 국방장관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F-18 막 출격을 하라고 하니까 막 출격하고 막 난리가 났다고.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초등학생 같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민학생, 초등학생 같다고. 얘도 똑같아. 피트 헤그세스도 똑같습니다. 그냥 초등학생, 국민학생이야. 갑자기 막 권력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포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밑에 있는 그 수많은 내각들, 그 장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주 오합지졸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미국의 리더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앞세워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또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벌써부터 지금 막 삐걱삐걱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굉장히 험난한 미국 길이 이렇게 또 펼쳐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심각한 이런 뭐 난리통을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를 내가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트 헤그세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난 이 받들어 총하는
네, 그 딸랑딸랑 종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 듣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또 앉혀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에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전에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전에 1기업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이렇게 또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대통령에 이렇게 또 되면서 얼떨결에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도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을 몰랐을 거야. 그냥 막 밀어붙였는데 된 거지. 1기 때 갑자기 얼떨결에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공화당원들이 이렇게 옆에 막 있으면서 이 사람 뽑아야 되고 이 사람 뽑아야 되고 막 그랬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아두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싶어. 전에 1기 때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또 든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마약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약 문제가 이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은 이 마약들이 이렇게 또 넘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멕시코에 있는 이 마약 카르텔들을 미국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1기 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님 농담하시는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거는 밑에 있는 나라라 이거 뭐 전쟁하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한 나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미사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쏴가지고 멕시코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아무리 마약 카르텔들을 제거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미사일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이제 주권 침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저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는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하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참모들이 다 이렇게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막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2기 때에는 자신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만 뽑아놓은 거야. 자격도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뽑아놓다 보니까 지금 이 국방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를 지금 이렇게 또 폐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레슬링 하는 CEO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슨 교육부 장관을 해. 그런 사람을 앉혀뒀다고 합니다. 린다 맥마흔이라고 하는 프로레슬링 그 CEO를 교육부 장관으로 이렇게 또 앉혀둬가지고 막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AI를 필수 교육 과정에 지금 넣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AI가 이제 미래이다, AI가 이제 답이다라고 하면서 AI를 필수 이제 교육 과정에 이렇게 또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마운도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주워 들은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인터뷰를 하는데 AI라고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1이라고. A1, 스테이크 소스 A1이라고. 우리들도 뭐 A1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뭐 그딴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A1이요? 인터뷰 이렇게 하는 사람 A1이요? A1? A1? 아, Artificial Intelligence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놓은 그 내각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 말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이렇게 또 뽑아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사태가 이렇게 또 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 엠필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화이트하우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피트 헤그세스를 지금 갈아치우려고 물밑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국방부 장관을 아무래도 잘못 뽑은 것 같아. 지금 벌써부터 이런 뭐 작전 유출 사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미군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옆에서 막 얘기를 했겠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받들어 총 하는 피트 헤그세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선을 넘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공화당에서도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기초적인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지키지도 않느냐라고 하면서 공화당에서도 조차 좀 이제 비난 같은 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한 거지. 아, 이대로 뒀다가는 내 자리까지 위험해지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백악관에서는 넥스트 이제 국방장관을 이렇게 또 후임자를 이렇게 또 물색 중에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이 피트 헤그세스를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 대변인도 지금 국방장관을 이렇게 또 교체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그 교체 이제 논의를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핏 헤그세스한테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아니 핏 헤그세스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지 말고 후티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 이렇게 또 하는 것을 후티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라고 이 핏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옹호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상원의원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사건은 이 피트 헤그세스가 전적으로 이렇게 또 책임을 이렇게 또 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도 되지 않는 국방장관을 뽑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뉴스에서는 피트 헤그세스는 과거에 TV 방송 이제 진행자였다. 그 진행자였고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대규모 조직을 이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사람이 미국의 국방장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아주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단번에 전락해버렸습니다. 안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커다란 직책을 이렇게 또 맡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피트 헤그세스 산하의 이제 국방부 내에서 고위 참모 4명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퇴출이 이렇게 또 되었다. 그리고 이 중에 3명은 언론 유출 혐의로 이렇게 해임이 되었다. 언론 유출 혐의. 지가 한 거 아니야? 피트 헤그세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 3명의 이 언론 유출 혐의로 이렇게 또 해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유출을 했는지조차 통보를 받지를 못했다. 자신들은 유출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게임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하게 이렇게 또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피트 헤그세스 단 한 명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자리가 이렇게 위태위태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시그널 게이트.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가 몇 달 지났어요. 지금 한 2-3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2-3달 만에 이런 어마무시하게 굵직굵직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이제 완벽하게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진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짜로 패권국이 바뀔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불안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 정도까지 이 사태까지 이렇게 또 왔는지 아니 음모론자들 구구파들 진짜 개짜증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회로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또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망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이 구구파들 음모론자들 사회로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버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지금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22억 달러의 그 연방 보조금을 지금 프리즈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동결을 이렇게 또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6천만 달러 상당의 계약 자금을 이렇게 또 동결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헌법을 위반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방 법원에 이제 소송을 이렇게 또 제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승인이 되지가 않는 편지를 에러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잘못해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로 이렇게 또 보냈는데
잘못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잘못 보냈는데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 편지를 이렇게 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막 적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요구사항을 즉각 이 거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거부를 이렇게 또 하자마자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에 이렇게 또 연방 자금들 전부 다 동결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명문 대학교들을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광범위한 시도의 일환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또 소송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 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제 과도한 개입은 심각하고 이제 장기적인 결과를 이렇게 또 초래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문적 그런 자유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이 담긴 그런 커리큘럼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또 움직이려고 이렇게 또 한다라는 거, 이 고등교육을 지금 움직이려고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학문과 그리고 연구의 자율성을 지금 침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면서 하버드 대학교 이제 총장은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소송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 동결을 이렇게 또 한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암 생존, 아동 치료, 암 생존을 위한 아동 치료 같은 것에 대한 이 자금을 이렇게 또 동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전염병 대응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위한 그런 자금을 이렇게 동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이제 부상자들 이제 통증을 이렇게 또 관리를 하는 그런 뭐 연구 같은 것들, 이 자금을 이렇게 또 동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인들의 생명과 그리고 이 미국의 안보에 직결이 된 그런 이제 연구까지 영향을 지금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소송문에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도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유대주의를 이렇게 또 우려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거를 내세우면서 이 반유대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내세우면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과학 그리고 의학 그리고 이제 기술 연구관의 어떠한 논리적으로도 이 연결성 이 반유대주의랑 연결을 이렇게 또 하지 못했다 라고 소송문에서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반유대주의를 이렇게 또 척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연구자금 같은 것들을 동결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연구자금들 동결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유대주의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 이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다른 이유를 끌어들여가지고도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 매니플레이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해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더 큰 그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버드 대학교만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콜롬비아 대학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도 지금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듯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들을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 뭐 경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거나 DEI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폐지를 하라고 이 자금 같은 것들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동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버드 대학교는 어마무시한 기부금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30억 달러 정도의 기부금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기금을 이렇게 또 바탕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지금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따라가가지고 MIT나 뭐 브라운 대학교, 뭐 코넬 대학교, 뭐 미시간 대학교, 이런 이제 대학교들 이 연방 연구비 이렇게 또 감축에 대해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랑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또 대응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소송이 걸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법에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렇게 소송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의 한계를 계속 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법을 무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야,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 명령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민 당속국 이 아이스가 이 메릴랜드에 있는 이 영주권자를 이제 잘못 이렇게 또 잡아다가 이 엘살바도르로 그냥 추방을 이렇게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 너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이스도 인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영주권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MS-13이랑 직접적인 그런 연관도 없다고요. 그리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잘못 잡아가지고 엘살바도르로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 엘살바도르로 보낸 그 합법적인 영주권자를 지금 다시 되돌리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그 부켈레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팬이다 보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그 명령까지도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법정 그 명령까지도 지금 무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1기 때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거의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거의 뭐 독재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 500여 명 이상의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한 브라이트라인 와치 그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이제 학자들이 미국은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에서 신속하게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지금 체제를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권위주의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 2024년도 당선이 된 뒤로부터 이 학자들이 이렇게 또 평가를 한 미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67점에서 55점으로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2017년도 이제 조사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된 이후로 최저점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무슨 교수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로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체제는 민주적 선거는 존재는 하기는 하지만 공정하지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압박을 하면서 지금 투표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는 그런 소리.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합니다. 지금 피트 헤그세스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유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잡으면서 그 사람들이 유출을 했다고 공격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부가 언론과 그리고 사법부, 교육기관들을 장악을 이렇게 또 하면서 권력을 지금 유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언론을 지금 장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악관에서는 자신들한테 불리한 그런 이제 기사들을 이렇게 또 내놓는 그런 기자들한테는 질문을 할 기회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다 무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법부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다 무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육계를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압박을 하고 있고, 콜롬비아 대학교에 압박을 하고 있고, 수많은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들의 압박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거의 권위주의적, 어토리터리즘, 권력을 지금 유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당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학계들의 비판은 정치적인 편향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피들이 문제야. 이런 음모론들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막 브레인워시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브레인워시 돼가지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만 맞다고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싫어합니다. 생각을 하기 싫어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들에 대해 가지고 회피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가짜 그 음모론들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들을 이렇게 또 믿으면서 현실에서 도피를 이렇게 또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본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이 트럼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삶이 엄청나게 막 좋지가 않아. 자신의 현실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 현실에서 도피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음모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트럼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음모론들을 굉장히 많이 믿으면서 현실을 이렇게 도피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해요. 좀 이제 삶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엄청나게 지금 파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위협이 아니라 진짜 다 파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에는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지금 내놓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야. 미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미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를 하는 그런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래 지금 미국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안에서만 이렇게 또 박살이 나느냐? 대외적으로도 미국 안에서도 박살이 나고 있고, 이 전 세계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이 박살이 지금 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이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경제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무역 정책 속에서 미국에 좀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회의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글로벌 이코노미 리더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뉴 오더이지 않습니까? 뉴 월드 오더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응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대 전 세계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IMF나 뭐 세계은행 있지 않습니까? 월드뱅크 같은 곳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워싱턴에서 회의가 이렇게 또 개최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쟁과 그리고 이제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렇게 또 커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IMF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평가를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가지고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이 글로벌 이제 성장률은 2.8%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면서 1월달 전망을 했었던 것보다 0.5%포인트 낮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2024년도 2.8%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1.8%로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IMF나 월드뱅크 같은 곳들에서 우리 미국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이 IMF나 월드뱅크까지 탈퇴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은행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성, 뭐 포용 같은 것들 우리들만 막 이기적으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질서가 이제 무너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한다라면서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반대이죠. 기후변화 이제 대응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석탄 퍼올리고 이제 기름 같은 거 더 많이 이렇게 또 쓰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뭐 DEI 같은 것들 다 이제 철폐해버리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꼬라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이끌고 가고 있는 그 꼬라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혼자 남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막 불안에 떨고 있고 전 세계가 나를 이렇게 또 비난을 해 라고 하면서 IMF를 지금 탈퇴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월드뱅크를 지금 탈퇴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는 달러 패권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고립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미국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짧은 생각, 아주 그냥 초딩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그냥 완벽하게 지금 박살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월드뱅크나 이 IMF나 여기에서 이 미국이라는 그 지위, 엄청나게 강한 지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달러 패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간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기구에서 나중에 중국이 막 리더 역할을 해?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나가리 될 일만 이렇게 더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는 관세를 3,521%를 이렇게 또 매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관세를 3,521%나 매겼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이 동남아 국가들 대한 솔라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광 그 패널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3,521%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 상무부에서는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베트남, 이런 곳들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되고 있는 태양광 이제 패널들에 대해 가지고 3,521%의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최고.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이렇게 높게 이제 매기고 있는 이유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보호를 해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제 역풍을 이렇게 또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 이렇게 태양광 그 패널들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그 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수입들에 대해 가지고 이 셀들의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역효과를 이렇게 또 낼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지금 안 쓰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쓰지 말고 친환경 같은 거 쓰지 말고 기름 쓰고 석탄 같은 거 쓰라. 석탄 클린 에너지다. 클린 콜을 써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라. 발전소를 이렇게 또 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클린 콜이 어딨어. 석탄을 뗀다고 하면은 그 공기 오염이 어마무시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는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안보를 이렇게 또 위해서는 공급을 이렇게 또 다변화하고 정치적 예측, 기능성, 뭐 국제 협약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태양광 패널들에 대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후 위기, 전쟁, 사이버 공격들에 대해 가지고 신종 위험 요소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또 지르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주 짧게 생각을 하고 우선 질러본다라는 그런 소리지. 질러보고 좀 아니다? 그럼 빼! 관세 이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관세를 뭐 온오프 뭐 스위치야 뭐야.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뭐 밀었다가 매긴다고 했다가 밀었다가 넣었다 뺐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패널도 우선은 3,521% 이제 관세를 매겼는데 이거 아닌 개별하고 이제 또 넣었다 뺐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IMF에서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2025년도에 1.8%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기존에는 2.7%로 이렇게 또 발표를 전에는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관세 정책은 미국 사람들의 이제 구매력을 이제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런 관세들은 다 임포터들이 이렇게 또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들이 돈을 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셀프 인플릭티드 운동입니다. 우리가 자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에서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테리프는 우리가 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IMF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8%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 하향 조정을 이렇게 됐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세는 그 자체로 성장을 위협을 하는 부정적인 충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비 심리 같은 것들도 이제 약화를 이렇게 또 하고, 소비 지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둔화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 경제가 이제 박살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 관세 정책을 전 세계 상대로 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수치로 했다. 미국의 나락은 이제 결정이 확장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IMF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40%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 10월달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 25%였다고 하거든요. 25%대보다 엄청나게 많이 오른 수치다. 짧은 시간 내에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2025년도 물가 상승률 이제 정만치는 1%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3%로 이렇게 또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IMF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목표로 한 2%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갈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는 이제 3%대로 계속 이렇게 또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서비스 부분에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관세로 인한 공급 충격 때문에 수많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매도세가 짙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달러가 계속해가지고 약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관세가 미국 제조업 생산성을 오히려 저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미국에서만 모든 것들이 다 생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그 수입품들을 가지고 생산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생산 물건들을 돼가지고 물가가 그렇게 오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계속 하락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달러의 약세는 이제 계속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M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100%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무슨 뉴스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 고율 관세를 이렇게 또 한 것을 계속 유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 3개월 뒤에 계속해가지고 내가 말한 그 관세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2025년도에는 미국은 확실히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것이다 라고 이 아폴로 이제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100%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이 MBC 인터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두 분기 GDP 감소 이제 확률이 90%이다. 만약에 이 관세 정책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GDP는 4%포인트 감소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중국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관세가 145%대까지 이렇게 또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 스몰 비즈니스들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이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들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분명히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 중소기업들을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입히면서 소매업들의 부도가 줄도산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갑자기 오른 이 수입세에 대해 가지고 이 관세에 대해 가지고 이 감당을 할 현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 업체들이 이제 파산을 이제 줄도산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계속해가지고 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고용을 80%를 차지를 하고 있는 500인 이하의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이 관세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률이 엄청나게 낮아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에 충격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분명히 경기 침체 100% 당첨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간 실업수당 시작 건수를 주목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고용 충격이 그 지표에 가장 먼저 이렇게 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 시작 건수가 진짜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위기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이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죠. 중국 빼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를 이렇게 또 하기는 했지만, 중국에다가는 지금 14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상호 관세를 유예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보편적인 관세에 10%는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상호 관세는 이제 90일 뒤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필연 100%로 이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 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JP 모건에서도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로 이렇게 또 올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이제 90일 뒤에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곡소리가 나올 것이다. 미국에 있는 여러 곳에서 미국인들이 죄다 나와가지고 이제 곡소리를 이렇게 또 내면서 트럼프 바로 너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곡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수많은 이 기업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망할 것이다, 줄도산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요. 만약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그 관세 정책 블러핑이 아니라 진짜 이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진짜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벌써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 미국의 미래를 이렇게 또 점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학자들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제발 입 닥치고 있으면 좋지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피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락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락을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내려갈 때에도 통통 튀기면서 내려간다고.
지금 또 튀기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내려갔으니까 오늘 이렇게 또 튀기면서 다우존스는 7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이 다우존스로 본다고 하면은 1.9%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1.9%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저께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비하를 이렇게 또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을 해임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조만간 이렇게 또 해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짙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테일 인베스터들,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저가 매수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 바이 더 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테슬라, 넷플릭스, 아마존, 메타 이런 이 맥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3M 있지 않습니까? 3M은 오늘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됐는데, 실적이 이제 예상보다 이렇게 또 좋게 나와가지고 3M은 7% 정도 주식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은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또 넘어서고 있다. 3,500달러를 넘어섰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암호화폐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요번에는 또 9만 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섰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안전자산이 뭐 금 말고 또 비트코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또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언저리 하다가 갑자기 이제 9만 달러까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 이제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코카콜라는 1919년도 이후 IPO 이후에 최고가를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크로거도 1977년도 이후로 최고가를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리바운드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튀기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비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온털이 이렇게 또 박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로 인해 가지고 이 판매 감소가 진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 12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고 지금 50%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또 떨어졌다. 거기에다가 지난 1분기에 이 차량 인도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13%나 이렇게 또 감소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주들은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이제 물러나가지고 테슬라의 경영을 더 집중을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조만간 이제 도지에서 이제 정부직에서 이제 물러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이렇게 또 취임을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입 싹 닫고 있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엄청난 이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인지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나와가지고 뭐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도지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도 이렇게 또 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그 자율주행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율주행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미래의 수익을 이렇게 또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중국 뭐 BYD나 뭐 여러 이 자동차 업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그 BYD에서는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것들을 무료로 지금 풀고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이렇게 또 풀다 보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 자율주행 기술들을 이렇게 또 탑재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입지는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 역시 비용이 증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 때문에 확실히 이 위협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줄을 이거 잘 쓴 건지 잘못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이제 편을 이렇게 더 들어주게 되면서 전 세계가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테슬라를 이렇게 또 비롯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중국이랑 이제 한국, 미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한국한테 미국 이제 방위 이제 산업체에 대해 가지고 히토류 같은 제품들을 이제 수출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히토류 같은 이제 원자재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미국 이제 방위 이제 산업체에다가 수출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요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얕은 생각을 이렇게 또 봤었을 때는, 아니 한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중국의 말을 듣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거 보니까 한국은 히토류 같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히토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력 변압기,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 우주 같은 것들, 뭐 의료 장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토류를 이용을 한, 중국 히토류를 이용을 한 그런 제품들을 미국에다가 팔지 말라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국이 우리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히토류 수출 같은 거 뭐 제한을 하겠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은 미국한테 145% 이제 관세를 두들겨 맞은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에다가 히토류 같은 거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제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수출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하는 것까지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이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이 수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중국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 세계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서로 지금 뭉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왕따가 되게 되면서 지금은 버틸 수가 있겠지. 아무래도 이제 싸우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 있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개 작살이 나지 않을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산층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또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LGBTQ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 민주당에서는 좀 생각을 이렇게 또 해줬어야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산층들이지 않습니까? 중산층들을 좀 더 보살펴야 했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